역사 한 편의 이야기 제2회 조선의 신데렐라 신빈 김씨.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 조선 500년. 태어나는 순간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이 곧 운명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존재. 관청의 노비. 그런데 그 최하층 신분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잠깐의 총애가 아니라 신하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꺾이지 않은 평생의 마음. 왕이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선택한 여인. 바로 조선판 신데렐라라 불린 신빈 김씨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어린 시절 이름 옥분부터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후궁 최고 품계까지 올라선 삶을 오롯이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부 초가지붕 아래의 약속. 한양 성박 허름한 마을. 바람이 세게 불면 초가지붕이 흔들리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방 안까지 파고들던 집에 13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를 옥분이라 불렀습니다. 옥분의 집안은 대대로 관청에 속한 노비였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이면서도 재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사고팔 수 있었고 주인의 마음대로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번 노비로 태어나면 자식도 노비가 되었으니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생이 정해져 있는 셈이었습니다. 옥분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가난은 숙명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한 손, 다정한 목소리, 작은 위로가 한겨울 이불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천한 몸이라도 마음만은 깨끗해야 한다. 마음을 잃는 순간 사람으로서 무너지는 거다. 옥분은 그 말을 깊게 새겼지만 그 의미가 어떤 무게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오랜 가난과 고된 노동이 결국 몸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약을 지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무엇을 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궁궐에서 어린 처녀들을 뽑는다는 소문. 나이 어리고 건강하면 데려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옥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지나갑니다. 궁궐에 들어가면 품삯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다음날 새벽 옥분은 선발 관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합니다. 관리는 옥분을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입니다. 단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그날 밤 옥분은 병상에 누운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제가 꼭 약을 사오겠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만은 잃지 말아라. 옥분은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섭니다. 뒤돌아보면 어머니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2부 경복궁 다른 하늘 아래. 경복궁의 문을 처음 들어선 날 옥분은 말 그대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마당, 높게 솟은 기와지붕, 화려한 단청, 엄숙한 분위기. 초가지붕 아래서 살던 소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배치된 곳은 내자시, 왕실에서 쓰는 물품을 관리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처음 옥분이 맡은 일은 가장 낮은 허드레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선배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옥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옥분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옥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용히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일을 해냈습니다. 그 성실함은 점점 사람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옥부는 중궁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내자시 말단 궁녀에게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옥분이 조심조심 복도를 지나가던 순간 앞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옥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쓰러진 이를 부축합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귀한 장신구. 옥부는 그가 왕족임을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옥분의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천한 궁녀가 감히 왕족의 몸에 손을 대다니. 하지만 이미 부축한 뒤였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친 눈빛은 이상할 만큼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옥분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옥분은 자신이 내자시 궁녀이며 이름이 옥분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짓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나는 충령이다. 충령, 태종의 셋째 아들, 학문에 뛰어나기로 소문난 왕자, 훗날 세종이 되는 사람. 옥부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구를 부축했는지 깨닫고 황급히 몸을 낮춥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앞으로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거라. 옥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옥분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제3부 어머니의 부재, 가까워지는 거리. 그날 이후 옥분과 충령대군은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였지만 점점 짧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충령은 옥분의 일을 묻고 힘들지 않은지 묻습니다. 옥분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대답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조금씩 새로운 감정이 쌓입니다. 어느 날 충령은 옥분에게 궁에 들어온 사연을 묻습니다. 옥분은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충령은 효심이 깊다며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그런데 옥분이 궁에 들어온 뒤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궁녀는 함부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가족과 연락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충령은 옥분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어머니의 소식을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며칠 뒤 충령은 어두운 얼굴로 옥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은 세상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궁에 들어왔는데 결국 마지막을 함께하지도 못했습니다. 옥분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충령은 옥분에게 말합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효도하려 했던 마음은 어머니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그 위로는 옥분에게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옥분은 결심합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으니 이곳에서라도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옥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마음이 그녀의 운명을 더 거센 폭풍 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것을. 제4부 중궁으로 그리고 질투의 불길.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옥분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상궁이 옥분에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중궁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중궁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엄숙하고 긴장감이 가득하고 실수는 곧 죄가 되는 곳. 옥분은 그곳에서 왕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일을 맡게 됩니다.
옥부는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말을 아끼고 표정을 아끼고 발걸음을 아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 성실함은 중궁에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중궁으로 옮기면서 충녕대군을 만날 기회도 늘어납니다. 충녕대군은 어머니와 아내를 뵙기 위해 중궁을 자주 찾기 때문입니다. 옥분과 충녕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천안 출신의 옥분이 왕족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처음에는 말뿐이었지만 곧 괴롭힘으로 번집니다. 이불 속 벌레, 음식에 섞인 이물질, 의도적인 모함과 실수 유도. 옥부는 억울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은 오히려 자신을 더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옥부는 너무 빨리 배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옥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 때문에 중궁에 폐를 끼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옥분이 겪는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 위축되지 말라고. 그 말은 옥분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고 1418년 태종이 양위하면서 충녕대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탄생. 옥부는 즉위식 날 멀리서 새 임금을 바라봅니다. 골룡포를 입고 어자에 앉은 모습은 예전에 복도에서 넘어진 왕자와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입니다. 옥부는 씁쓸해집니다.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옥부는 몰랐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세종이 옥분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호부, 영빈의 경고, 그리고 옥분의 선택. 세종은 바쁜 국정 속에서도 중궁을 자주 찾습니다. 그곳에서 세종의 시선이 자꾸만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옥분입니다. 세종이 옥분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몇 번 이어지자 궁중은 크게 술렁입니다. 천안 노비 출신이 임금의 관심을 받는다는 소문이 번지고 험담과 조롱이 터져나옵니다. 후궁들 사이에서도 옥분은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심에 영빈 강씨가 있었습니다. 이미 왕자의 어머니인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를 결코 가볍게 두지 않습니다. 영빈 강씨는 옥분을 불러 경고합니다. 분수를 지키라고. 궁은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고. 그 뒤로 옥분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집니다. 복도에서 넘어뜨리고 비웃고 노비는 노비답게 살라고 조롱합니다. 옥분은 밤마다 흔들립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마지막 당부가 떠오릅니다.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옥분은 생각합니다. 이 길이 옳은가? 왕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에게 허락된 길인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는가? 그때 옥분은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운명을 바꾸려는 사람과 운명에 굴복하는 사람. 그리고 운명을 바꾸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말. 옥분은 결심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부끄러워하며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이 시련을 견디겠다고. 제6부, 내가 선택한다. 세종의 선언. 며칠 후 궁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집니다. 세종이 옥분을 후궁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반발은 거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천안 노비를 후궁으로 삼는 것은 조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며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종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종은 어전에서 묻습니다. 과인의 후궁을 누가 정하느냐?
신하들이냐 과인이냐. 그리고 세종은 말합니다. 옥분이 비록 천한 출신이지만 궁에 들어온 이후의 행실이 바르고 인품이 곧다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보았다고. 신하들은 끝까지 반대하지만 세종은 단호합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과 덕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하들은 왕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닫고 물러섭니다. 그날 조선의 오래된 벽 하나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벽의 한가운데에 옥분이 서 있습니다. 제7부 신빈의 탄생 그리고 용서. 옥분은 먼저 귀인으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궁 중 가장 높은 품계인 정일품 빈으로 신빈 김씨가 됩니다. 노비에서 빈으로 궁중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과거에 옥분을 괴롭히던 이들조차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옥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응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다르게 선택합니다. 옥분은 말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권력을 잡고도 교만해지지 않는 태도. 그 모습은 궁중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옥분은 신분을 넘어 마음의 품격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신분을 넘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 신빈 김씨는 이후 여섯 아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세종의 사랑은 오래가고 그녀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신분 상승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한 사람이 끝까지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세상을 설득해낸 이야기. 신분을 넘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데렐라, 신빈 김씨. 역사 한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